안녕하세요. 심리극의 진심인 사람 중 한 명,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성우 상중입니다. 2024년부터 이드치 연구소는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극을 함께 공부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기회되는 대로 소셜웍, 소시오메트리 앤 사이코드라마의 주요 내용을 번역하고 요약 정리하여 유튜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20장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20편의 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20편 내외의 영상으로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문을 추천합니다. 유튜브 채널의 저자가 직접 책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도 있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책 내용을 요약 전달하기 때문에 책 속에 담긴 전반적인 내용을 읽어보고 인용문과 출처, 사진, 표를 포함해 다양한 참고 자료를 직접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은 기회되는 대로 이 책의 원문을 찾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책은 아마존 사이트에서 킨들을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고 저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운로드 링크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성우와 함께 소셜웍, 소시오메트리 앤 사이코드라마 제7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제7장의 제목은 트라우마, 사회복지, 그리고 심리극이고 초록을 시작으로 다음과 같이 세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제7장 1절 트라우마 인식 실천 제7장 2절 트라우마 인식 실천의 역사 제7장 3절 트라우마 인식 실천대 트라우마 중심 실천 제7장 4절 문화, 억압, 사회정예 제7장 5절 트라우마와 사회복지 교육 제7장 6절 트라우마 중심의 집단 작업 제7장 7절 트라우마에 초점을 둔 심리극 제7장 7절 1번 안전성, 놀이, 그리고 자발성 제7장 8절 치료적 나선 모델 제7장 8절 1번 처방적 역할과 안전 구조 제7장 8절 2번 트라우마 역할의 삼각형 제7장 8절 3번 트라우마 후 성장의 변형적 역할 제7장 9절 관계적 트라우마 수리 모델 제7장 9절 1번 레벨 1 사회 측정 제7장 9절 2번 레벨 2 재구성 역할구 제7장 10절 결론 이제 순서대로 요약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일부 번역문에는 추가 설명이나 별도의 의견을 추가하겠습니다. 초록 이번 장은 트라우마 인식 치료와 트라우마 중심 치료의 차이를 살펴보면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트라우마 인식에 관한 실천의 역사와 원칙을 소개합니다. 트라우마에 초점을 둔 집단 치료와 심리극 실천은 최근 대학원 교과 과정에서 트라우마 연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음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전, 놀이, 그리고 자발성은 트라우마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극의 효과적인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장은 심리극을 적용한 PTSD 치료를 소개하면서 치료적 나선 모델과 관계 트라우마 수리 모델이라는 두 가지 트라우마 심리극 모델을 소개합니다. 제7장 1절 트라우마 인식 실천 트라우마 인식이란 용어가 많은 프로그램에서 부주의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기관들은 단 한 차례의 트라우마 관련 교육 워크숍에 참여한 것만으로 트라우마 인식 기관으로 자처하기도 하지만 다른 기관들은 정책 개발, 절차 설계, 물리적 공간 설계, 직원 교육 등을 신중히 고려한 후에야 트라우마 인식 기관으로 자처합니다.
그렇다면 트라우마 인식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 Administration은 트라우마 인식의 핵심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SAM, HSA의 National Center for Trauma Informed Care, NCTIC는 모든 기관의 각 부문이 트라우마 인식에 맞춰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트라우마 생존자의 취약성과 트리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서비스 접근법이 트라우마로 인한 재앙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보다 지원적이고 재트라우마화를 피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SAM, HSAN, CTIC에 따르면 트라우마 인식은 건강관리, 기관 운영, 치료, 교정시설, 교육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철학입니다. 이는 재트라우마화를 피하고 트라우마 생존자의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제7장 2절 트라우마 인식 실천의 역사. 지난 40년 동안 트라우마와 PTSD에 대한 이해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PTSD는 1980년 미국 정신의학회에 의해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인 DSM 세 번째 판에 추가되기 전까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인식은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과 여성 운동과 같은 여러 사회적 요인의 결과였습니다. 이후 사회복지 분야와 다른 분야의 접근을 통해 트라우마 인식 실천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트라우마 인식 실천은 이제 특수한 분야가 아닌 표준이 되었습니다. 트라우마 인식 치료의 등장과 관련해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1994년 SAMHSA가 주최한 데어 투 비전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트라우마의 유병률을 강조하고 치료 경험 동안 환자들이 겪는 재트라우마화도 인정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아동기 역경 경험 연구는 아동기 트라우마, 역경, 가족 기능 문제가 성인기의 부정적인 건강 및 정신건강 결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강조하며 이 분야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다수의 전문가들이 트라우마 인식 치료와 트라우마 인식 조직의 중요성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7장 3절 트라우마 인식 실천 대 트라우마 중심 실천. 트라우마 인식 치료와 트라우마 중심 치료의 차이는 과정과 내용의 차이입니다. 트라우마 인식 실천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 중점을 두고 트라우마 중심 치료는 트라우마에 초점을 맞춥니다. 트라우마 중심 치료는 PTSD 및 트라우마 관련 상태의 치료에 중점을 둡니다. 초기에는 트라우마와 PTSD 치료가 군인 중심이었고 다른 트라우마 생존자들은 소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애착의 문제, 이민이나 강제 이주로 인한 가족 분리를 설명하기 위해 복합 트라우마 스트레스 장애와 발달 트라우마 장애와 같은 새로운 진단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임상 환경에서 트라우마 중심의 사회복지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포함하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범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 사건과 어린 시절 경험으로 인한 감정적 갈등과 재현에 중점을 두는 정신역동 기반 접근법, 치료 관계를 과거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 경험으로 강조하는 애착 기반 접근법과 같은 관계 치유, CBT, CPT, DBT, EMDR, PE와 같은 치료를 포함하며 트라우마와 관련된 부적응적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현재의 트리거와의 연결을 둔감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인지행동 접근법, 동양 철학과 마음챙김 명상에 기반한 마음챙김 기반 접근법, 체험적 치료와 감각운동 치료와 같은 신체 기반 접근법, 그리고 예술치료, 음악치료, 드라마 치료,
무용치료, 시치료, 심리극과 같은 창의적 예술치료가 속하는 신체 기반 접근법. 많은 전문가들은 여러 방식을 통합하는 절충적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이는 포괄적이지 않지만 트라우마와 PTSD에 사용되는 주요 심리치료 방식을 다룹니다. PTSD와 트라우마 관련 치료는 사회복지사가 트라우마를 겪은 당사자 대상으로 활동하기 위한 전문 지식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트라우마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트라우마가 발생하거나 해를 끼칠 위험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라우마 인식 없이 트라우마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트라우마 인식 프로그램이 트라우마의 영향력을 충분히 다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회복지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사절 문화, 억압, 사회정의. 트라우마 인식 실천에서는 필수적으로 문화, 역사, 성별, 억압, 다양성, 사회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실천가는 완전한 트라우마 인식을 실천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각 참여자와 집단 리더는 자신만의 문화적 가치, 신념, 가정, 경험,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이 집단 프로그램 진행이나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각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드치 연구소 서포터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리극 창시자 모레노는 각자의 문화적 가치가 대인관계에서 역할관계를 통해 전달된다고 제안합니다. 어떤 집단 환경에서도 관계의 매트릭스는 참여자 간, 그리고 진행자 간 문화적 가치의 지속적인 전달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주인공이 심리극 장면을 제시할 때 심리극 역할 간의 상호작용은 문화적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에 속한 참여자들은 같은 장면을 보고도 각자의 문화적 신념, 가치, 규범에 따라 매우 다른 느낌, 가정, 결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극 진행자는 한 장면이나 역할 관계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적 이해를 인식하고 주인공의 주관적인 문화적 경험을 진행자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진행자는 주인공이나 다른 집단 구성원을 사회적으로 소외되도록 하거나 특권을 가진 정체성 측면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을 통해 내담자는 재트라우마화나 무시의 위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심리극 진행자가 자신의 정체성이 참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인식하는 책임도 포함됩니다. 제7장 5절 트라우마와 사회복지 교육. 지난 20년 동안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다른 전문 영역에서 트라우마 인식 훈련을 학술 프로그램에 통합하라는 요구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헌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종종 트라우마에 노출된 내담자들과 마주할 수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트라우마, 정신건강, 행동건강, 의학적 문제 간에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2014년에는 트라우마를 사회복지사를 위한 통합적인 개념으로 선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2012년 상위급의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태스크포스에서 트라우마에 관한 내용을 사회복지 교육에 통합하는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MSW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에 트라우마 과정을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회복력과 트라우마 경험 후 성장에 관한 교육도 사회복지 교육에 포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초기 연구에서는 MSW 트라우마 과정을
수강한 학생들이 트라우마 관련 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사회복지 트라우마 과정은 개별 트라우마 작업이나 집단과 사회적 트라우마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트라우마를 겪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심리 치료 교육에는 거의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제7장 6절 트라우마 중심의 집단 작업. 트라우마는 종종 인간관계, 집단 또는 공동체 내에서 경험되므로 집단 작업은 트라우마 생존자들에게 치유와 정서적 교정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집단 심리치료는 개인 치료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이자 집단 구성원 간의 대인관계 지원을 제공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다양한 인구 집단에 대한 트라우마와 PTSD 치료의 여러 집단 치료 접근법의 효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호원조라는 개념적 틀을 통해 트라우마 생존자들에게 집단 작업의 가치가 강조되었습니다. 트라우마 생존자에게 집단 작업의 이점으로는 경험 공유,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기, 고립감 감소, 자존감과 자기효능감 증가, 왜곡된 견해에 도전하기, 신뢰 능력 향상, 낙인 감소, 정서적 조절 연습 등이 있습니다. 집단의 결속력은 역경의 고립 효과를 상쇄하고 생존자들이 자신과 타인의 회복력 원천과 연결될 수 있게 상호작용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회집단 작업, 상호원조, 그리고 트라우마 인식원칙은 개념적으로 일치합니다. 상호원조는 또래 지원, 협력 및 상호성, 권한부여, 목소리와 선택의 트라우마 인식원칙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종종 트라우마를 겪은 공동체와 함께 일하며 이때 집단 작업 기술과 지식을 적용합니다. 대부분의 사회정의 지향적 공동체 작업은 집단 트라우마 방치 또는 불이에 중점을 둡니다. 공동체 조직자와 사회활동가들은 집단 트라우마의 내용에 중점을 두고 트라우마를 겪은 공동체와 함께 일하지만 트라우마의 영향이나 트라우마 인식 실천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공동체 작업에서 트라우마 인식 접근 방식을 구현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재트라우마화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추가 정보는 제18과 19장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제7장 7절 트라우마에 초점을 둔 심리극. 모레노는 트라우마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의 작업 대부분은 트라우마 생존자들과 연결됩니다. 그는 교정학교의 청소년, 유색인종, 이민자, 난민, 성매매 여성, 재소자,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했습니다. 미국의 여러 재향군인 병원들이 심리극을 임상 프로그램에 통합했으며 일부 병원은 전용 심리극 무대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모레노는 PTSD가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에 추가되기 6년 전인 1974년에 사망했지만 그의 방법은 트라우마 관련 문제를 치료하는 데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고전적인 심리극은 다양한 트라우마 생존자들과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심리극의 인간 중심적이고 강점 기반의 철학은 트라우마 접근법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역할이론의 비병리화 개념은 트라우마 생존자들이 자신과 타인의 경험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돕습니다. 심리극의 체험적이고 관계적인 성격은 치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체지향적이고 행동 기반의 방법론은 참가자들이 인지와 언어를 넘어서 자신을 표현하고 신체적 정서적 경험을 재협상할 수 있게 합니다. 심리극의 기본적인 기법인 이중자아 기법, 거울 기법, 역할 바꾸기 기법은 감정이나 경험을 표현하고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트라우마 생존자들에게 유익합니다. 심리극을 통한 역할훈련은 현실 경험을 시뮬레이션하고 트라우마와 관련된 상황을 연습하는 데 도움됩니다. 트라우마 인식 치료의 부상과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는 트라우마 생존자 대상의 심리극을 실천하기 위한 도전 과제를 가져왔습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심리극을 적용하려면 재트라우마화를 피하기 위해 약간의 기술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치료적 나선 모델과 관계적 트라우마 수리 모델이 개발되었습니다. 제7장 7절 1번 안전성, 놀이, 그리고 자발성. 심리극은 트라우마 생존자들과 함께할 때 체험적 특성과 자발성, 놀이를 강조하는 고유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레노는 자발성을 새로운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거나 오래된 상황에 새로운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설명하며, 불안과 자발성은 서로 반비례 관계라고 이론화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발성은 내적 동기, 자기효능감, 자존감, 창의성, 웰빙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강박적 경향,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충동성, 공황장애 증상과는 반비례 관계를 보입니다. PTSD는 과잉각성, 과민성, 불안 등과 같은 과활동과 회피, 해리, 흥미 상실 등의 저활동 상태로 특징되어지고, 이는 트라우마 생존자의 자발적이거나 장난기 있는 반응을 어렵게 합니다. 자발성, 놀이, 안전성은 밀접하게 연결되었으며, 트라우마 생존자가 다시 자발성을 발휘하려면 먼저 안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놀이적 개입은 집단 내 안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됩니다. 놀이 경험은 트라우마의 반대이며, 놀이가 기쁨과 결속을 가져오는 반면 트라우마는 절망과 고립을 가져옵니다. 치료의 놀이를 통합하면 트라우마에 대한 강력한 교정적 정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놀이와 싸움 또는 도피 반응은 모두 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놀이와 트라우마 사이에 신경생물학적 교차점을 제공합니다. 놀이와 생애 활력은 회복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하며, 상상력은 회복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상상력에 영향을 미쳐 생존자들이 세상에 트라우마를 더 씌우는 경향을 보이게 합니다. 심리극을 통해 트라우마 생존자는 상상력과 자발성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제8장에서는 심리극의 효과에 대한 신경생물학적 기초를 더 탐구할 것입니다.